자, 투데이 핫이슈 인터뷰 시간입니다. 이재준 고양시장을 비롯한 경기도 내 7개 시 단체장들이 지난 8일 공동 성명을 내고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감면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었는데요.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준 고양시장 지금 전화 연결돼 있죠. 자, 이재준 시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재주입니다. 제가 언론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시장님.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되게 이례적으로 우리 이재준 시장께서 국민청원을 올리셨다고요.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달라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예, 요새 코로나19가 거의 1년 가까이 진행되면서 네, 소상공인들이 어떤 때는 영업 시간을 제한하고 어떤 때는 아예 영업장을 폐쇄하는 명령을 내리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것들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공의 목적에 부응하는 건데 네, 이러한 부담에 따른 이제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오로지 그냥 임차인들, 소상공인들만 이제 부담을 져라 이렇게 되는데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정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지원금이 미미하게 지원은 됐습니다만은 거의 다가 임대료를 경감하지도 못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네. 이것은 근본적으로 임차인과 임대인 그러고 이제 정부가 함께 노력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거죠. 지금이 이제 너무 심각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지금 보니까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빚이라든지 또 보증금으로 임대료를 메꾸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예, 어떻게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정말 절실해 보이거든요, 시장님. 그렇죠. 저희 고양시만 해도 이제 이제 1,0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서울하고 가깝다 보니까 예, 예. 그러고 이제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이제 왕래하는 홍대나 신촌 쪽하고 가깝다 보니까 외부에서 이제 많이 들어오고 가족 감염도 많은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주민분들이 사실 상가를 잘 이용을 안 하게 돼요. 그러니 이제 영업 감소도 있지만 매출 감소도 있지만 예. 근본적으로 이분들이 1년 내내 부담해야 되는 고정비에 있어서 사실 이 대책이 안 나오면 거의 다 이제는 소멸 위기에 놓여 있다. 이거에 대해서 이제 심각성을 느끼는 이제 기초단체장들이 모여서 예. 지역 경제를 어떻게든지 한 발짝 건너뛰는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가 임대료 감면을 통해서 해주자. 그러한 측에서 저희가 이제 뜻을 모았던 겁니다. 근데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좀 어떻게 재정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이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 가뜩이나 추가 지원금 등으로 인해서 부담이 또 클 것 같기도 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저희들은 고양시 같은 경우는 이제 음식점 카페들이 야외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사실 전국에 최초로 야외 영업을 오기 영업을 이제 허용을 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제 지난 9월 말에는 집합 금지 명령을 저희가 내린 업소에 대해서 산업재당 예. 150만 원씩, 예, 예. 150만 원씩 이렇게 지원하는 시 재정만 가지고도 하는 이런 조치를 취했는데 네네네. 이런 것들이 너무 제한적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만 가지고는 부담이 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좀 나서서 착한 임대료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식으로 예. 강제적으로 임대료를 조정해주고 그것을 세제 지원이나 지방의 이제 재산세 부담금을 이렇게 같이 반영을 해서 또 임대인한테 경감을 해주면 서로 3자가 공동 협약을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소상공인 분들이나 자영업자 분들은 아유, 이재진 시장님 제발 좀 그렇게 좀 돼서 좀 통과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들 간절하실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의 법령을 개정하자는 그런 내용 또 국회와 정부에 또 촉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시장님. 예, 지금 상가 임대차 보호법 등에는 이러한 내용들이 사실상은 임차인과 임대인이 서로 협상을 해서 이제 임대료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이게 이제 요원한 얘기잖아요. 사실 선의에만 기대하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이거를 사유재난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경우에는 정부가 일시적으로 임대료를
그 경감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임대인들이 또 부담이 많이 되니까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보전해주고 이렇게 하면 삼자가 같이 좋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를 촉구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그 가계 경제뿐만 아니라 이제 그 가장 많은 고용을 창출하고 있는 곳이 사실상은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인데 그렇죠. 일시적으로 문을 열었다가 닫았다가 이거 계속 반복하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이 거의 다 실업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요.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를 어디선가 끊어야 된다. 그래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것이 가장 우선돼야 될 문제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해법들을 찾아가면 그 퍼즐이 맞춰질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거 뭡니까? 조세특례 제한법 제96조의 공제 기간을 코로나19 종료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도 예. 우리 이 시장께서 제안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좀 내용이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거 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주택택력 제한법 속에서 임대료를 뭐 며칠까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실상은 옛날에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일시에 끝날 걸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너무 그렇죠. 장기화되잖아요. 그렇다면 예. 이것을 이 코로나가 종식되는 날까지로 해서 그것이 6개월이든 1년이든 정부가 임대료를 이렇게 경감해줘라 이런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긴급 재정 명령을 발동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이런 방법을 택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경기도 내 여러 또 이제 단체장들이 의견을 내기는 했습니다만은 특히 고양시의 이재준 시장께서는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 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다. 백신 중에 이제 경제 백신 이걸 이제 강조하셨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저희는 1월 26일 날 처음으로 이제 확진자가 발생을 했어요. 이제 중국에서 교포가 오셔가지고. 그렇죠. 예. 그때서부터 고양시는 이제 코로나를 확산을 방지하는 것도 있지만 이거의 위기에 따라서 자영업자들이 사실상 어려워질 거다. 그 문제를 함께 고민을 해야 된다 해가지고 처음부터 상하수도요금 50% 감면을 했고 소상공인들한테 5기 영업도 허용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고양 희망 알바를 이제 6천을 동원해서 일자리도 만들고 그다음에 이제 39개 동에 기업 상담 에로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왔거든요. 예. 사실상 아무리 코로나가 중요하다고 하더라도 경제의 뚝이 무너지면 피해는 더 커지거든요. 그래서 경제와 코로나를 함께 잡는 경제 백신을 정책을 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거죠. 지금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궁금한 게요, 시장님. 네네. 만약에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그러니까 임차인들에게 어떤 도움을 정부나 지자체에서 이제 결정이 돼서 통과가 돼서 임대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마련이 되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어떤 뭐 식당뿐만이 아니라 장사가 지금도 코로나19 때문에도 힘들어야 되는데 장사가 지금도 더 잘 되는 데도 있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어떤 기준도 마련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지금. 예, 그거는 이제 정부 정책이라는 것이 어느 극단적인 것을 상정을 하면 사실 정부 정책의 노를 만들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임대료 감면에 대한 것에 대의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예의적인 상황들이 있다면 그거는 이제 예의적인 상황을 표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사실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 이제 자꾸 갈등 문제, 포퓰리즘 문제, 예. 이런 문제들을 얘기를 하는데 예.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고 사실상 이분들이 폐업을 하면 상가는 공실로 오랫동안 남게 되고 다른 분이 거기 와서 어떤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코로나가 끝나고 경제 상황이 호전됐을 때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더 큰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대인들도 조금 상생의 의미를 되새겨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예. 만약에 임대료를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결정이 되면은 그게 뭐 한 번 정도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겁니까? 아니면 코로나가 확실하게 좀 상식적으로 끝날 때까지 지원이 되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정치권에서 결정해야 될 문제인데요. 영업 폐쇄를 명령하는 게 있고 영업 시간을 제한하는 게 있고 그러고 이제 사실상 영업을
그 종료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이제 각계 그 상황들을 고려해야 될 거라고 저는 이제 판단을 합니다. 예, 뭐 정치권에서 좀 결정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음. 자, 좀 마지막으로 연말을 앞두고 있잖아요, 시장님. 지금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정신적 또 경제적으로 많이 지쳐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코로나19가 너무 오랫동안 시민들의 생활과 의식을 잠식해왔던 것 같습니다. 예. 새로운 신년을 올해처럼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려 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 신년에는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고 우리 경제가 새로운 활력을 얻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이재준 시장께서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진정한 상생은 어느 한쪽의 고통이 전가되지 않는 것이며 진정한 정의란 손실에 합당한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예,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네. 소상공인들이 어려울 때 정부 명령에 잘 부응해서 영업 시간도 제한 시간도 지켜줬고 폐쇄하라면 폐쇄도 했고 그런 분들한테 이제는 사회가 따뜻한 시선을 돌려줘야 될 때 아닌가. 그래서 착한 임대료 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럼 지자체는 조세 감면을 통해서 50%를 또 보전해 주도록 저희가 정책을 펴고 있거든요. 예. 이 따뜻한 겨울 그리고 연말 연시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정말 시민들을 생각하시는 그 마음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또 다른 사안으로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재준 고양시장이었습니다.